자, 우리 지난 시간에 법인세 조금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진도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첫 번째는요. 일단 세법이라는 게 뭐냐 그런 내용들 배웠었죠. 그래서 조세라는 거 세금이다 했었고요. 자, 세금의 정의 이런 것들 보셨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세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국세를 지금 배우시게 될 텐데 1차에서는 무조건 국세이죠. 대부분 다 국세예요. 지방세는 그냥 나중에 간단하게 배우시는 거고. 자, 국세 중에서 우리가 주요 세법이다 얘기했었던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를 지금 기본적인 틀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국세는 일세목별로 일세법주의다. 그래서 개별세법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게 원래 원칙이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그럼 소득세법 배우셔야 되는 거고, 부가가치세 하면 부가가치세법 배우시는 거고, 법인세는 법인세법 배우시는 거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법인세법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근데 얘는 법인세의 종류는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각사함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게 일반적인 법인세인데,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법인세의 종류는 이거 외에도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도 있고, 자, 그리고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도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인이 문 닫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는 걸 내고 끝나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법인세의 종류는 총 이 네 가지다 했었고요. 자, 그때 1번하고 2번, 3번, 1, 2, 3번이라고 하면, 자, 1번, 2번, 3번은 신고납부 기한이 같다 그랬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인세 종류인 1번은, 자, 이거는 뭐 신고납부 기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가 끝났다 그러면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라 했었죠. 말일부터라는 것만 그냥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3개월 이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자,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었죠. 근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연도 뭐 특이하게 그렇게 정하는 법인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그랬었어요. 그러면 10월 31일로 각 사업연도 종료가 됐으니까 그 달의 말일이죠.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10월 31일. 자,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보통 3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에 벌었던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1번의 법인세는 다 내야 되는 거죠. 결손이 나지 않는 이상은 다 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내는 법인세이다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은 토지 등 양도소득, 자, 말 그대로 토지 등, 이때의 토지 등은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가 팔았다, 또는 뭐 갖고 있었을 때, 자, 주택 갖고 있다 팔았다 그랬었죠. 자, 그런 경우에 요 세금도 내야 된다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는 개념이다 했었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세율 있었죠. 근데 얘는 뭐 1차 시험에선 거의 나올 부분이 아니지만 2차 시험에선 종종 나와요.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했었는데요. 이것도 다 내는 건 아니었고, 완료시켜라 하는 자들 누구한테 그런다 그랬어요? 얘는 대기업한테 그런다 했었죠. 그래서 대기업이 대상이다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막 물가도 너무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오히려 임금 올려주지 말라고 막 대기업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뭐 임금 증가 이런 데 쓰지 않으면 과세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부사 감세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야 되는 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이거죠. 청산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될 게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요거까지 해서 법인세의 종류는 총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신고납부 기한이 같다. 그래서 2번, 3번은 1번에 부과해서 더 내는 개념이다. 이중과세 개념 그랬었고요. 자, 4번은 별도이죠. 얘는
그래서 별도로 이런 사유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법인이 문 닫을 때 해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법인세를 내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청산소득이라는 거, 자, 이거 뭔가 남은 게 있다 그 뜻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녀자산가액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자녀자산가액이란 얘기는 자산을 다 처분하고 부채 갖고 남은 금액, 자, 그게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녀자산가액 확정이 돼야지 이 청산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자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얘는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세법을 그 암기로만 생각을 하시면요,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세법 자체가 양이 너무 많다 그랬죠. 근데 이걸 그냥 단순 암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잘 이해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일단 암기를 하면 그래도 문제는 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특히나 더더욱이나 최대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거를 다 일일이 그냥 단순 암기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해서는 외워야 될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그때 가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꼭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자,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자, 법인세의 종류도 요 4가지였는데요. 근데 법인의 종류도 4가지로 구분한다 했었죠. 국가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4가지죠. 그래서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으로 일단 구분을 하는데요. 자,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내국, 외국을 구분하는 기준. 그렇죠. 본점 소재지다 그랬었죠. 자, 본점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본점이 국내에 있다, 우리나라에 있다. 자, 이러면 얘는 다 그냥 내국법인. 그렇죠. 그래서 지점이 아무리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지점에서 본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다 세금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 지점에 대해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그거는 조정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조정을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자,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그 기준은, 그러니까 과세하는 범위는 국내외 원천소득이다. 그래서 그 외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에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다 되어 있는데요. 자, 내국법인이다 하면 국내외 원천소득이죠. 그리고 외국법인이다 하면 그때는 국내 원천소득만,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이랬었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영리냐 비영리냐 구분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비영리는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그런 법인들이 다 있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네 사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긴데요. 자, 그런데 사실상 영리 비영리를 구분하는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얘네가 공익성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얘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주냐 안 주냐, 그게 중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 분배를 한다. 자, 주식회사 하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준다 그랬죠. 자, 이런 데들은 영리법인. 자, 근데 나눠주지 못하죠. 그죠? 자, 나눠주지 못하는 그런 데들이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된다 그랬었죠. 저 대표적인 학교법인 이런 데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영리법인이면 어차피 얘는 돈 벌려고 한 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인세는 포괄주의에 따라서 과세를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과세를 하겠다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본 거 뭐가 있던 이게 어쩌다 한번 발생된 것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내가 사업을 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가 컴퓨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럼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아서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어. 자, 이건 계속적인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벌어들인 거 이런 거 당연히 과세하고요. 그거 외에도 그냥 어쩌다 한번 일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기계를 팔아요. 컴퓨터를 만드는 기계를 나랑 안 맞아. 자, 그래서 그 기계를 팔아요. 이거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계 파는 게 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쩌다 한 번이죠. 자, 그래도 어쨌든 이걸 팔아서 법인의 자산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순자산이 내게 늘어났겠죠. 자, 그러면 다 과세를 하는 개념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배운다 그랬죠. 자, 그래서 포괄주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토탈로 과세하겠다 이 얘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다 과세를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영리법인이면 내국 영리다. 그럼 국내외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든 거 다 과세하겠다. 다 과세한다 이 뜻이지만, 자, 만약에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다. 자, 이러면 그때는 국내외 원천소득이 들어가는 건 맞죠. 자, 그렇지만 뭐에 한정해서 과세한다?
수익 사업에 한정해서 과세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네 고유 목적 사업 주로 공익 사업 했었는데요. 자,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등록금 받고 이런 것들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었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수익들은 과세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외에 일반적인 우리가 뭐 사업소득이나 얘기하던 거, 뭐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걸 하고 있다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자, 그러면 그거는 과세하겠다 이거였어요. 이거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익 사업이라고 불렀었고요. 구체적으로 수익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는 그거는 세법에 열거를 해두고 있어요. 법인세법에 있겠죠, 당연히 내용이. 그래서 구체적인 범위는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뭐 부동산 임대업 같은 이런 사업 소득 같은 게 대표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과세하겠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특례 같은 게 막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비영리법인은.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수익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이거 과세는 하죠. 각사무소득으로 봐서 과세는 하지만 그렇지만 얘네들이 나눠 갖지를 못하는 게 특징이라 했잖아요. 배분 못한다 했죠. 분배 못한다. 자, 이러니까 나눠 갖지 않아요. 아무리 뭐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 학교법인이. 그래서 벌어들인 게 있어도요. 이거 자기 고유 목적 사업에 또 써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수익용 기본자산이라고 해갖고 재산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학교가 망했어. 그래서 문 닫으면 등록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재산이 있어야겠죠. 그런 수익은 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보유하고 있도록 하고 있고 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전부 다 과세하는 거 아니고요.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얘네들은 나눠 갖지 않는다. 나눠 갖지 않고요. 다 그냥 고유 목적 사업으로 다 써야 돼요. 일로 전입시켜서 일로 넘겨서 다 써야 돼. 자, 그래서 다른 특례들 뭐 이런 것들도 두고 있다 그랬었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 법인이다 하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했었고요. 그 범위는 영리면 뭐 전부 과세하는 개념처럼 생각하시고요. 근데 외국 법인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과세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조세 조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뭐 그 범위까지 지금은 기억 안 하셔도 좋고요. 우리는 그냥 국내 원천 소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외국 법인 중에 비영리 외국법인이었다. 자, 그런 경우라면 국내 원천 소득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과세가 아니죠. 이렇게 뭐 과세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 전부 다 과세가 아니고요. 그 중에도 수익사업 소득에 한정해서 과세.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문제가 간혹 나온다 그랬죠. 종종 나와요. 전통적으로 원래가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결국에 이 표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제일 복잡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머지 법인세 세 가지 종류 있었죠. 자, 이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무 전부 다 있다. 자, 그다음에 요 두 개는 영리 내국법인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이건 제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중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전부 다 이런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것들 갖고 있다가 팔았다면 다 납세무 있는 거다. 법인 종류에 상관없이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다음에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법인만 납세무가 있는데, 자, 청산소득 비영리는 청산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처럼 만약에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이 있어도 얘는 나눠갖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거 다 어차피 여기다 써야 된다. 고유 목적 사업에 다 써야 되고요. 그리고도 남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는 문 닫을 때 남은 게 있으면 얘네는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재단에 넘겨야 된다 그랬었죠. 다른 비영리 법인에 넘기든지, 그것도 없으면 국가로 환원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소득 나올 게 없다. 자, 그다음에 외국 법인이다 하는 경우는 청산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겠죠. 자, 그다음 미완료소득은 이건 뭐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지금은 개정되는 거 보고 공부하시면 된다. 근데 얘는 대기업 이런 데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리 내국법인한테만 납세무를 지우고 있다 그랬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지난 시간에 설명 안 드렸던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요거는 그냥 그 말문제 대비해서 그냥 시험 대비해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영리법인이면 본점, 지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회사를 본점, 지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이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개인이 그래, 개인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개인 사업자는 본점, 지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요.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비영리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개인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사무소, 분사무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본점이 됐던 주사무소가 됐던 자, 이게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 그랬었죠. 자, 근데 본점 주사무소가요 외국에 있어요. 자, 외국에 있으면 원래 외국법인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내국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죠. 이거는 시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시험 목적상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 이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아무리 외국에 본점 등이 있어요.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우리나라에요.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두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그냥 지점이다 이렇게 해놓고 차려놓고요.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요 업무 결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주요 업무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장에서. 자,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본점이 아무리 외국에 있어도 자, 그때는 내국법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내국법인. 그래서 위에 여기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 자, 이러면 얘는 아무리 외국에 본점이 있어도 뭐다? 내국법인이다. 시험 목적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 그 외국에 그런 조세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데 있죠. 조세 회피 할 수 있는 그 좀 세율이 낮은 국가 있잖아요. 거의 뭐 자원이 풍부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세금 안 걷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거의 세금 잘 안 걷는 나라들. 그런 데에다가 텍스 해분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본점 차려놓고요. 그래놓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은 다 하고 있어. 자, 이런 경우에 본점이 거기 있으니까 지점에서 본 것도 글로 들어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경우라면 이런 애들은 그냥 내국법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과세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도 글로 다 이전시켜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법인세 거의 안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그 나라 것까지 전부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개념. 자, 그렇긴 한데요. 이게 실무상으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케이스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실무상으로는 거의 과세되는 케이스가 없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당연히 물어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건 수업 목적상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하는 부가 주체이죠. 과세 주체이죠. 과세 주체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을 징수해가겠다, 걷어가겠다 이럴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얘네들은 비과세 법인에 해당된다. 자, 비과세 법인이란 얘기는 아예 법인세 납세부가 전혀 없다 이 뜻이죠. 법인세 납세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네 가지 전부 다 없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속지 말라 그랬죠. 자, 지자체에서 비삼년 토지 갖고 있다 팔았다. 자,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내야 된다. 자, 이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죠? 자, 국가나 지자체는 법인세 납세무 네 가지 전부 다 없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 또 한 가지 국가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개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얘를 한 명으로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집단은 집단이죠. 단체로 볼 수 있을 테니까 얘는 만약에 소득이 생겼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법인세를 과세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겠죠. 소득세를 과세할 거냐 이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법인세는 비과세이다. 아예 과세 안 된다 다.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좀 다른 개념이죠. 부가가치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걸 알았어요? 가치가 더해진 걸 뭐해서 소비를 해서 내야 되는 거다 했었죠. 그래서 소비세이다 했잖아요. 이건 소득세가 아니었죠. 자, 소비세였어요. 그 소비세에서 자, 얘네들 납세무 있냐? 국가나 지자체 납세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랑 비교하셔야 된다.
부가가치세랑 비교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 있다. 납세 의무 쉽게 생각하시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 의무이다 그랬었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자, 이러면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가 있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냥 내가 상식선으로 배운 내용에서요.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세는 왜 국가인데도 납세 의무가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럼 소비자가 부담해요. 근데 소비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기 힘드니까 누가 대신해줘라? 사업자가 대신해줘라 이거였었죠. 편의점 주인이 대신해줘라 이거였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자, 국가가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사업자처럼 신고 납부해야 되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국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뭔가 제공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경찰 이런 치안 용역도 제공하고 국방 용역도 제공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가 안 붙겠죠. 이런 것까지 부가세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배우실 거고. 자, 근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건 판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요. 그게 민간에서도 제공을 하는 업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러면 국가에서 제공한다고 그건 무조건 그냥 부가세 안 붙일게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른 업종하고 그러니까 사기업하고 뭔가 경쟁력을 따질 게 없죠. 그럴 게 없지만 다 같이 공급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우체국 택배 같은 거. 우체국 택배 보면 택배는 민간 업체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체국 택배라고 해서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택배비가 2,000원이에요. 그럼 부가세 200원 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200원이라도 어쨌든 더 싼 거 이용하겠죠, 소비자는. 자, 이러면 그 민간 택배를 누가 이용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간하고 경쟁하는 업종들은 아무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한다. 자, 그래도요. 그래도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공급한 입장이란 얘기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소비자한테 공급해서요. 소비자가 부담한 거예요. 자, 그거를 징수에다가 갖다 내는 것뿐이잖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 하더라도요. 부가가치세 징수한 건 갖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 해당이 된다. 납세 의무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시면 된다. 얘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다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법인의 종류별로 해서요. 법인세의 종류도 배웠고요. 법인의 종류도 배웠죠. 그렇게 해서 그 법인의 종류별로 해서 각각 법인세 부담 어디까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 배우셨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대부분이 다 이제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법인세는 그냥 간단하게 그 앞에서 배웠던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가 이제 각 3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시험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당연히 내용도 가장 많고. 자, 그러면 각각의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이다 했었는데요. 각각의 사업연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세를 하는 단위를 끊어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단위를 끊는다 했었죠. 자, 이걸 매일매일 신고 납부해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소득이 매일매일 생기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신고 납부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걸 기간을 나눠서 요 기간 거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있다 했었죠. 자, 그럴 때 얘를 뭐라 부른다 했었어요? 끊는 단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자, 이렇게 끊어서 그 기간에 대한 거 합쳐서 모아서 신고 납부해. 이렇게 할 때 요걸 우리가 과세하는 기간이죠. 시간적인 단위 끄는 거. 그래서 과세 기간 이렇게 불렀었어요. 자, 근데 요 과세 기간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딱 법에서 정해놓고 있다 했었죠.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딱 정해져 있어, 그냥. 그렇죠? 요거 소득세에서 중요해요. 그거는 소득세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기준으로 나눈다 했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소득세는 요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요. 소득세 1년치 번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 이거 모아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그랬었죠. 그렇죠? 자,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신고 납부이고요. 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과세 기간 끝났죠. 그러면 25일 이내예요. 25일 이내. 그러면 다음 달 25일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언제예요? 상반기 거는 1기 거. 상반기 거는 7월 25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반기 거 2기. 얘는 과세 기간 그렇죠. 과세 기간 끝나고 25일 이내니까 다음 연도 1월 25일 되겠네요. 그죠? 이때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다. 자, 그다음에 법인세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법인세는 칸 없으니까 위에다 쓸게요. 자, 법인세. 자, 법인세는 과세 기간 이렇게 딱 법에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그랬죠. 법인세법에. 자, 그렇게 두고 있지 않고 어떻게 두고 있다? 사업연도라고 두고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사업연도가 과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사업연도. 자, 사업연도는요. 이거는 법인이 정할 수 있다 그랬었죠. 자, 어떻게 정하면 되냐? 자, 첫 번째, 다른 법령에서 자, 사업연도를 정해놓고 있는 법인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그런 그 보험회사 같은 데들 있죠. 보험회사 같은 데들은 3월 말 법인이었어. 자, 그 얘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 것까지 있죠. 자, 이때 것까지의 소득을 모아서 이렇게 요 회계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회계 기간, 회계에서 정하는 보고하는 기간 있죠? 1회계 기간. 자, 그게 1사업연도인데요. 사업연도 그거를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법인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법령에서 보험업법 뭐 이런 데서 정해놓고 있다. 자, 이러면 그것도 법률 아니에요. 세법만 법률인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법률을 인정해줘야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받아준다. 만약에 보험회사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보험회사는 이런 식으로 3월 말로 끝냈었어요. 결산을.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그대로 받아줄게. 자, 그다음 그게 없다. 법에서 딱 특별하게 정해놓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법인들 법에서 정해놓고 있지 않아요. 다른 법에서. 자, 그런 경우라면 그때는 정관이죠. 자, 법인의 법률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법인의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다가 정관에다가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요 정관 법인 설립할 때 정관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관에 우리 회사의 회계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거야. 아니면 1월 1일부터 우리는 6월 30일까지로 할 거야. 자, 이러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정관에서 이제 우리 회사의 1회계 기간, 보고하는 기간, 1회계 기간 이런 식으로 정하겠다 하면 그대로 그게 사업연도가 되게 된다. 이거죠? 그대로 받아준다. 자, 그다음 이게 순서대로야. 순서. 자, 1순위가 요거란 얘기야. 자,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이다. 자, 이게 1순위. 이거 받아준다. 자, 근데 이게 없대요. 자,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법령에서 따로 얘네 회계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얘네는 정관에도 회계 기간을 규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 정관에 원래 넣는데 자, 안 넣어놨어 만약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자, 그때는 신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2순위.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용하라는 뜻이야. 2순위. 자, 2순위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2순위는 신고해라 이거예요. 사업연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 이게 과세기간이니까 그 사업연도가 그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 소득이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서 법인세가 적정한지 책정할 수 있어야겠죠. 사업연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 각 사업연도 소득 있으면 사업연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 각각의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알아야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다. 자, 신고해라 이거죠. 자, 법인 설립 신고를 한다든지 세무서에 이제 이런 법인 설립했다. 자, 그렇게 법인 설립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할 때죠. 일반적인 경우에 자, 사업자 등록을 한다. 자, 그럴 때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주면 된다. 사업연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신고해주면 그대로 받아줄게. 그래서 나는 사업연도 저것처럼 만약에 7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하고 싶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신고하면 돼. 그대로 인정. 자, 그다음 만약에 뭐 1월 1일부터 나는 6월 30일로 하고 싶어. 그렇게 신고하면 돼요. 그대로 받아준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다음 이게 2순위. 근데 신고도 안 했어. 세무서에다가 나 사업연도 언제로 할게. 자, 이렇게 신고도 안 했어요.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사업연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줘야겠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제다 이 뜻이죠. 그냥 그걸로 볼게 이거예요. 의제는 그걸로 볼게. 간주, 의제 같은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 그걸로 보겠다 이 뜻이요. 자, 그래서 신고한 거 없지만 그대로 볼게. 이런 데서 정한 거 없지만 이렇게 볼게.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본다. 그래서 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순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얘기 자체가 얘는 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회계기간 정하면 되는 거다. 법령이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정하면 세법에서 딱 그냥 과세기간으로 끊어서 이렇게 두고 있지는 않다. 그거 그대로 받아주는 게 원칙이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용한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제가 1년을 넘겨서 사업연도를 정한 게 있었나요?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회계도 보고 재무 보고 자, 이것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세법도 마찬가지. 1년에 한 번은 세금 내야겠죠. 나는 2년치 모아서 낼 거야.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다 공평하게 최소한 1년에 한 번. 1년보다 짧은 건 괜찮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그건 괜찮아요. 자기는 6개월마다 세금 내겠대. 괜찮아요. 6개월마다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반기 보고도 있고 분기 보고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상장사들. 자, 그거 괜찮아. 자, 근데 1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업연도 관련된 것까지만 좀 정리하고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일단 이번 시간에. 자, 그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가 될까요? 지금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하고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관련이 있진 않아.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1차 시험 대비해서 나중에 그냥 시험 임박했을 때 그때 공부하셔도 되는 내용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 내용은 내국법인 정도만 보셔도 된다. 내국법인. 외국법인까지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내국법인이요. 자, 내국법인 최초 사업연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회사는 사업연도를 정관에 정하고 있고요. 사업연도는 정관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 이렇게 회사 설립할 때 정관에다 이렇게 규정을 회계기간 이렇게 규정했어. 자, 그러면 우리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이죠? 그대로 받아준다 했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돼. 자, 근데 회사가 딱 1월 1일부터 생기고 이러진 않잖아요. 자, 법인은 언제 생긴다 했어요? 법인이 생기는 거. 일단 내국법인. 내국법인은 그렇죠.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죠. 그죠? 법인 등기다 이 얘기죠. 법인이 이런 법인을 내가 탄생을 시키는 거죠. 법적으로 해서 법적 요건 충족해서 등기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을 시키는 거다. 탄생시키는 거다. 자, 그럼 법인 설립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자, 이걸로 탄생되는 거다 얘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최초예요. 1기. 그러니까 최초 회계기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기 최초 사업연도. 자, 최초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시작할 수가 없겠지. 당연히. 대부분 딱 1월 1일에 설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5월 10일에 설립했어요. 설립 등기를 5월 10일에 했다. 자, 이러면 1기는 당연히 언제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이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설립 등기일부터 시작한다. 법인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일 5월 10일로 가정했죠. 그럼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게 1기. 됐죠? 그다음에 2기는 이제 제대로 가면 되죠. 원래 우리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걸로 갈 수 있죠. 그래서 2기부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자, 법인 설립했을 때의 최초 사업연도 물어보는 거예요. 최초 사업연도 언제부터 시작한다? 개시일 시작하는 날. 시작은 설립 등기일부터 시작이다. 이때부터 탄생된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 이전에 생긴 손익이 있어요.
이전에 수익 비용 뭐 이런 것들 발생된 것들이 있다. 이런 경우죠. 자, 그런 경우라면 이때부터가 설립이잖아요. 회계 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애 3월 10일에 만약에 내가 지출을 한 게 있어. 자, 그런 게 이거 뭐 사무실 뭐 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지출한 뭐 그런 비용들이 있다든지 해요. 자, 그럼 이거 여기 못 넣을 거 아니에요. 회계 기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연도 자체가. 자, 그 이전 거를 넣을 수가 없죠. 자, 이러면 이거 내가 돈만 지출하고 뭐 우리 발기인 얘기하잖아요. 주주 중에 이제 법인 설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출만 하고 자기가 그냥 손해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이거 법인한테 귀속시키고 싶겠죠, 당연히. 법인의 돈으로. 자, 이러니까 요거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법인의 지출로 귀속을 시키려면 3년도 이때부터 시작하면 귀속시킬 수가 없죠. 날짜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요건 예외적인 거. 자, 그래서 법인 설립 등기 일 전에 손익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자, 귀속시킬 수 있는데요. 자, 그거는 조세 포탈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세금 탈루하려고 세금 줄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원래 발생된 게 맞아. 일부러 허위로 꾸미고 이런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받아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 여기 설립 등기일부터 시작인데요. 개시일이. 자, 근데 그 이전에 손익 생긴 게 있으면 요거 조세 포탈에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 1기에 귀속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최초 손익 발생일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게 된다. 이것도 말문제. 1차 시험에서 말문제 용어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자, 1기가 만약에 이게 최초 손익이 발생된 게요. 작년이었어. 이게 2022년도였고요. 자, 2021년도 12월 10일이었어, 이게. 사무실 구하고 막 이런 게. 자, 이런 경우에 요거 발생된 거 이것도 여기 2022년도 1기 요때부터 1기라 했죠? 자, 이때로 들어올 수 있냐? 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도 그냥 그대로 허용하면 3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기가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 1년을 넘어가 버리죠. 이건 안 돼요. 아까 3년도 1년 넘어갈 수 없다 그랬죠. 1년 넘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그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요. 그거 외에는 다 넘어갈 수 없어요. 자, 근데 이건 안 돼. 자, 넘어갈 수 있는 예외는 나중에 배우실 거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자, 이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사업연도가 아무리 이렇게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 포탈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례는 들어갈 수 있네요. 3월 10일에 최초 손익이니까. 그럼 이때부터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는 1기는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외국법인이다.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참고로만 보세요. 자, 외국법인도 우리나라에 지점 두고 있고요. 자, 지점에서 번 소득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세금 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걔도 사업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연도마다 끊어서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경우라면 외국법인은 우리나라의 사업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 거기서 번 거. 국내 원천 소득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니까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뭐 설립 등기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볼게요.